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학원 앨리스 부금을 듣거든? 응. 보는 거 말고도? 음악이 너무 좋아. 뭐였지? OST. 응. OST들 많아. 상황마다 나오는 그런. 그때 어릴 때 봤어? 저거? 봤지. 초등학생 때 봤어. 그럼 너는 그 이후로 처음 보는 거야? 최근에. 아, 진짜? 근데 기억이 희미해. 그 불 쓰는 애가 강하다는 것만 기억에 남고, 독고다이 스타일 한 명이 붙어 있지만, 아무튼 듣는데. 되게 좋아. 평안을 느껴. 평안? 들으면 모든 곡들이 다? 뭐 상황에 따라서 잔잔한 곡들이 평안을 주겠지, 되도록이면. 그래도 나는 이거를 어릴 때 보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못해도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봤을 때 매번 볼 때마다 좋다. 나는 보면서 이거는 요즘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어린 아이인데 그 일본 특유의 그 성적인 코드가 계속 등장해가지고 요즘 나오면 큰일 날 만화 같아. 드래곤볼도 그런 게 많았지. 팬티, 푸르마 여기도 계속 물방울 팬티, 물방울 팬티 그러고. 근데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본 게 아닌 수준이야. 새로워. 근데 이제 이 부금을 딱 들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있단 말이야. 이 작가가 혐한이다. 혐한이라서 작가가 혐한이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댓글에 많은데 나는 그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그게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작품의 예를 들면 완성도나 아니면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작가가 하자가 있다면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딱 그 댓글에 작가가 혐한만 아니면 좋을 텐데 작가 이 사람만 아니면 좋을 텐데 이 댓글 달렸을 때 내 속마음에서 그냥 빡 바로 나왔던 말이 이런 거였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어린 시절이 혐한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으로 느끼기보다는 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느껴지거든. 근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어른이 되고 나서 다른 시각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그대로 두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 그리고 그 혐한 나는 왜 그 작가가 혐한인데 나는 왜 그 아무렇지 않은 거지? 근데 나는 그것도 웃겨. 혐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도 나는 좀 웃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혐오라는 말을 쓰는 게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혹은 싫어해. 근데 싫어하는 거에 싫어하는 그 행위에 어떤 더 악마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저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거야 라고
더 강한 단어로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안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즘 한국 사람들 그 혐중 엄청 심하고 혐일도 심하고 근데 왜 그 혐북은 별로 없을까? 많아. 근데 그것도 그 많아.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어. 그 특히 인스타 보면은 중국 욕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북한 욕하는 거는 내가 못 본 건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댓글 단 사람들. 아,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게 북한과 이 중국과 일본과는 조금 다른 그 뉘앙스가 난 있는 게 일단은 어떻게 됐든 반으로 나눠졌어도 한국이잖아 거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하겠지만 일단은 한 가족이야. 싫어도 외갓집, 왼수여도. 종갓집. 근데 일본이랑 중국은 남이잖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인터넷을 요즘에 막 그런 걸 보지 않아서 북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일본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중국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서 누군가가 한국을 싫어한다? 근데 나는 그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나도. 왜냐면 나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그만큼 또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지 않나 원래? 내 나라가 좋으면서 싫기도 하고 뭐 남이 싫다고 한다고 그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한국이 싫어지는 거는 한국인들 때문에 싫어지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이지만 지금 배터리가 없다. 저 배터리 충전기 좀 뽑아줄래? 오케이. 근데 혐오라는 말이 보통은 뭐 바퀴벌레 보고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러면은 그 혐한이 있는 이 작가는 그러면 한국을 바퀴벌레 보듯이 보는 건가? 근데 이 작가가 한국에서 돈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번역으로 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작가에게 혐오의 잣대를 갖다 드리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혐오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가서 돈을 버는 거잖아. 회사가 혐오스러운데. 근데 나는 그런 어떤 남을 너무 긍정적으로든 너무 부정적으로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이거야, 혐한 작가야, 반일이야, 뭐 저기 종북 세력이야, 뭐 좌파야, 우파야, 극우야, 극좌야, 뭐 그런 거 자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나는 하권 앨리스 같은 이 작가가 혐한이고 한국을 말도 안 되게 미워하고 뭐가 되더라도 나는 어린 시절의 나라와 이어질 수 있는 이 작품이 있는 거가 지금 이제 30이 넘어가는 아저씨로서 되게 자랑스러워. 나와의 어린 시절을 이어줄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 작가가 혐한이든 뭐든 나의 어린 시절과 이걸 이어준 이 작품을 만들어준 그 작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고마워. 이걸 번역해주신 분들, 통역해주신 분들, 이 작가가 혐한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잖아. 너무 어쨌든 한국어로 더빙해서 더빙 버전도 나왔는데 그치?
네, 그리고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 게 초등학교 완전 어릴 때 봤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인가? 그래? 나는 고등학교 때 봤던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 이걸. 그럼 근데 나 중학교는 아니야. 중학교 때는 안 봤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 딱 저거 볼 때쯤이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괴짜가족, 그리고 그 파워레인저 시리즈, 그리고 울라블라블루짱, 그리고 못 말리는 타짱. 울라블라블루짱이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 그럼 그 시대가 또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그 내가 말하는 그 내가 봤던 시점이, 아 그래? 파워레인저를 봤던 시점이, 나 울라블라블루짱 보고 나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울라블라블루짱 목걸이를 파는 거야. 근데 그 목걸이를 잡고 텔레포트 얍을 하면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는 설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사고 싶다 하면서 그 안 산 채로 만지고 텔레포트 얍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에는 매직키드 마술이나 그런 것들까지. 근데 그것도 일본 거겠지? 일본에서 이렇게 따온 거겠지? 한국 게 아니었어? 아니 왜냐면 파워레인저 뭐 벡터맨도 일본에서 갖고 온 거잖아. 그 당시 일본에서 안 갖고 온 게 없었으니까. 아니야. 벡터맨은 대원지에서 만든 한국 작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전대물 자체가 일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나 이런 거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음악도 그렇고 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일본 그런 말도 있잖아. 일본에서 유행한 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에서 유행하고. 그치. 근데 요새는 그게 역전된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 한국. 맞아. 내가 최근에 일본 방송, 그냥 일본 실제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을 보거든. 그러면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한국 방송에서 그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일본 방송을 보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실제 어떤 배우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어서 그 한화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얘기만 해.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근데 나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거에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게 트렌드,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쪽발이.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그 어떤 그 김영삼 정부 전에는 그게 별로 없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조선총독부 건물도 부시고 그러면서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정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나. 그 다큐멘터리 봤던 거 생각난다. 그때 우리 봤던 거. 근데 그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나도 어릴 때부터 완전 애국 청년이었단 말이야. 나라 사랑. 애국 보수. 아니 애국 보수까지는 아니고 좌파였지만 우리 아빠가 좌파였으니까. 애국 진보. 근데 그래서 난 진짜로 그 아리랑 들으면 아리랑. 아니 그거 말고 아리랑. 근데 그 한국 축구 응원하고 근데 점점 어떤 부분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네. 그 반일 그 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뭐 일본이 교과서를 제대로 뭐 왜곡하고 중국도 그러고 근데 왜 한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게 나는 의문이 든 거야.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한국도 하는 거구나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어느 정도 나는 뭐 진짜 일본이 막 잘했고 뭐 한국이 뭐 어떻고 막 이렇진 않지만 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공이 있으면 업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본 그 연애 예능 보다가 그 이야기 나왔잖아. 그 한국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대만이잖아. 근데 그 대만에 한국인들 가면 놀란대. 우길기가 걸려 있어서. 근데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실제로 가면은 일본 가게들도 많고 거기 가면은 우길기를 만나서 놀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대만은 뭐야? 왜 이런 건데? 정범기. 대만이 더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그 다큐,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대만 사람들이 그냥 국가가 아니라 대만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그 가족이다, 일본은. 그래서 사람들 다 돈을 걷어서 일본한테 보냈는데 그 일본에서 중국 눈치를 봐가지고 그 나라에 감사 표시를 안 한 거야, 대만에. 그러니까 대만이 가장 큰 돈을 줬대. 미국보다 더. 그게 다 일반 시민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일본 정부에서 중국 눈치 봐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그걸 알게 된 일본 사람들이 대만의 그 신문에 주요 신문 3개에다 보낸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근데 나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우나 시르나 가족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웃이잖아. 근데 그런 미워하는 감정,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는 건 우리가 더 괴로운 일인 것 같아. 다 누가 한 명이 잘못하면은 그 나라까지 싸잡아서 욕하니까. 뭐 미워할 수 있지. 근데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내가 제일 괴로운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길 가다가 일본 관련된 것만 보면은 내가 짜증나고 괴롭죠. 괴로울 거 아니야. 근데 한국에 일본 관련된 게 얼마나 많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애니메이션들도 다 일본 거고, 뭐 유니클로는 어떡해. 무인양품, 소니. 그게 엄청 웃겼잖아. 한국에서 저거 한다고 불매운동 한다고. 근데 일본 그 정부 한국에 와가지고 카메라 다 자기 찍는데 전부 다 캐논 소니네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네, 그 이야기가. 그리고 일본 혐오하는데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가. 최근에 계속 피크 찍다가 지진이 무서워서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되게 많이 가잖아. 그리고 갔다 오면 알 텐데 여기 그 좋은 나라인데 여행만 가서 그런가? 살아보지 않아서? 근데 나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이 여행의 경험으로서 내가 놀랐던 것들이 그냥 있어. 그냥 이거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자꾸 미사억으로 붙이는 게 이건 내가 일본에게 호의적이거나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가 영국을 좋아한단 말이야. 비틀즈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근데 영국에 갔을 때 별로였어.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서 와 내가 드디어 축구의 종주국에 갔다고 뽕에 차가지고 갔을 때도 그래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다시 안 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일본을 최근 2년 전에 처음 갔단 말이야. 2년 전 말에. 그러니까 2023년 말에 처음 갔을 때 그 나이까지 일본을 안 간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야. 뭐 가봐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그냥 다 사람 사람인데. 근데 그러고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나는 일본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던 일들을 알려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본에 갔을 때 전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캄다운 돼 있잖아. 일단 그게 너무 놀랐고, 왜냐면 내가 요즘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광경들을 보냐면 버스를 이렇게 타잖아. 그러면 버스가 가끔 그 교차로 4거리나 5거리로 돼 있는 그 거기에 섰을 때 신호가 걸리면 내 방향에서 건너오잖아. 그러면 그 신호가 이렇게 띡띡띡띡 가다가 신호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발을 디뎠는데 한 칸 나오면 안 건너잖아. 근데 5면에서 다 걸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다 그냥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한 번 이 일을 겪은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길을 지나가서 신호가 걸릴 때마다 그걸 보거든.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엄청 이상해. 내가 만약에 나는 혐중이 아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나 아프리카 가봤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그걸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내가 한국에서 그거를 경험하니까 어떤 그 있어. 그 감정이 있어. 이게 남을 욕할 거면은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나는 그래서 이제 아무 욕도 못해. 아무한테도 욕을 못해.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없어. 싫어할 수도 없어. 근데 그게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내가 일본을 미워하면 일본에 관련된 걸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건 그거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본을 정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일본 보고 아무 감정도 들지 말라는 거야? 잘못한 거 보고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정도지. 근데 뭐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한국이 가장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전체주의 성향이 강하대. 그러니까 전체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개인성이 약하대. 집단적인 게 더 되게 강한 그거다 보니 반대로 좋은 문화가 집단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나는 광우병 때 난 시일 나갔어 거기. 난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 외할머니 집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외할머니 집에서 그 강풀이 그린 광우병 웹툰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할머니 이제 어떡하냐고, 할머니 이제 죽는다고, 이거 조미료도 넣으면 안 되고 뭐고 하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하고 이거나 먹어 하면서 LA 갈비 할머니가 LA 갈비를 참 잘 해주셨어 항상.
갈 때마다 LA 갈비 해주시고. 근데 LA 갈비 진짜 맛있는데. 광우병 때가 그게 엄청 심했어. 근데 그 광우병이 그 엄청 없지 않나? 그걸 실제로 걸렸던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완전 희박할 거야. 아, 지금 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고 2021년까지 그 232건의 사례가 확인됐대. 사람이 죽은 것도 있어? 그거는 여기에 안 나오는데 근데 거의 뭐 그만큼 걸리기 어려운 거고 왜 이렇게 영국에 몰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그 뭐 후쿠시마 원전수부터 그런 게 되게 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만들었을 때 일단은 그냥 예를 들면 너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물에 똥 탔다?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찜찜해지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후쿠시마 원전수 그때 내가 일본에 자주 가고 막 그러니까 동생도 막 부모님도 뭐라 하는데 그 원전수가 그 마셔도 된대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그 마셔도 되는 정도로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거래. 정수를 해서. 근데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일본이 원래 방류하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원전에. 근데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더해도 한국이 방류하는 양이 원래 더 많대. 아, 그 원전수가. 난 그게 되게 놀랐어.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떠나서 애초에 정부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라 생각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잖아.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괜찮다 이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그 사람이 외국에 학계에 그런 걸 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조차로도 자기 그런 커리어 자체가 망가지는 거잖아. 근데 그 전문가들 카이스트에 나온 사람들 뭐 원전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돈 얼마 받았냐. 그래서 그때 그 유행어가 있지 않았나? 과학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그런 불안을 만드는 것도 뭣도 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원래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의견, 말도 안 되는 거더라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잖아 우리가. 그럼에도 그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순 없잖아. 인터넷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글 쓰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힘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같다. 백신 맞았어? 나 맞았지. 몇 차까지 맞았어? 2차까지 맞았나? 나는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어. 막 그런 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나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심지어 공황장애가 겹쳐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었구나. 백신의 필요를 느낄. 그리고
두려웠지. 오히려 맞는 것이 더 두려웠지. 근데 코로나 자체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기존에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들어갔을 때 원래 좀 약한데 그게 너무 치명적이니까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코로나 그때 그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지나고 나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떤 나라는 아예 마스크 다 벗고 다 같이 걸리자 막 이랬던 적도 있잖아. 집단 면역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 정답이 사실 뭐 인류가 그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제 그런 경험으로 다음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게. 아니 그 현실이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엄청 욕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 방출량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 못 받아들일 수 있지.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면 그것도 반대하고 일본 것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그때 나도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분야의 권위자들 그랬을 때 그 원자력 그 전 세계에서 그 원자력 기구가 있잖아. 그 기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욕했잖아,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일본을 어쩌면 한국이 미워하는 건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잖아 라고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하면은 대만이 미워하지 않는 건 그럼 진짜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다수는 좋아해. 근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한 일본은 핵을 2방 쏜 미국을 좋아하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미국이 밉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에 가면은 미국 카페 엄청 많잖아. 아메리칸 아메카지 애초에. 그래 지금 연남동만 가봐. 여기가 일본이야 한국이야. 이자카야들도 엄청 많고. 그니까. 다 불질러 버려야 돼 그러면? 근데 이제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거 자체로도. 근데 그럼에도 어떤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너무 나의 현실까지 갖고 올 필요는 없다. 일본이 잘못한 거 맞고 말도 그래. 안 되는 일도 한 것도 맞고 우리가 겪은 일이 힘든 일들도 맞는데 그게 누군가를 이제 그렇게 막 혐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까지 가져가는 건 그거는 오히려 잘못한 일본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든 사람 자체만 괴로울 것 같아. 뭐를 미워하면은 너무 슬퍼져.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고 괴롭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할 줄 몰랐는데 오늘 책을 볼 때 책에서 한 구절이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증오와 원한이래. 그러니까
증오와 원한을 갖고 있는 건 그 사람이 가장 그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래. 그 감정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지하철에 살짝 졸면서 읽어가지고 그 뒤에 그걸 확 정리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 맥락이 이런 거였어. 그 증오와 원한을 쭉 이어가는 건, 그러니까 그건 생길 수 있어, 그 감정은. 근데 그게 건강한 사람은 금방 이렇게 변한대.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마음에. 그래서 그거를 마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원 앨리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작가가 한국을 혐오하든 뭐 하든 이 작품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건 바뀌지가 않는 것처럼 그걸 굳이 부정적인 걸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인과관계로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래서 이거를 오랜만에 다시 봤을 때 그 보면은 여기서 앨리스가 좋게도 쓰이지만 안 좋게 쓰이는 지점이 많잖아. 그 불로 막 위협하고. 근데 여기서 민지가 무효화 앨리스를 갖고 있잖아. 나는 그런 걸 갖고 싶어. 무효화 앨리스. 모든 미움과 나쁜 마음을 무효화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된 거 같은데? 너가 무효화 됐어? 무효화가 좀 된 거 같은데? 앨리스 통했어? 내 앨리스? 무효화 앨리스가 좀 통했어. 근데 이 마음이 내가 들었던 이유도 그건 것 같아. 그게 내가 누구보다 많았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마주한 게 그런 미움이었고 그런 미움들의 근원은 내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은 너무 뚱뚱하다. 그래서 너무 둔해 보이고 굼떠 보인다라고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이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만 향하지만 내가 살이 찌면 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한 것 이상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나랑은 헤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더라도 어떤 기준을 대고 내가 그 사람을 너 이러니까 붐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은 언젠간 나를 향하게 돼 있어. 나는 언젠간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모든 감정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미워하겠지만 자기도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해. 기존에도 사람들을 막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아예 생각이 없다. 그 미움의 감정에서. 아예 없진 않겠지. 조금씩. 진짜 아예 없어. 아예 없을 수 없어. 그거를 우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가 약점이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해. 그래. 근데 잠깐 나 화장실 좀. 아닌데 전에는 속으로 불만 혐오 다 있으면서 아닌 척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미움이 없어 보였다면 요새는 그 감정이 들기 전에 나를 다시 보게 돼서 거의 없다.
아예 없진 그치, 않겠지만. 그게 그런 거지. 그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해서 더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깨끗함이 유지되는 건 그 더러움을 경계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한 번 깨끗하게 빡 청소하고 2달 밖에 살다 오면은 아무도 안 들어와도 더러워지잖아. 먼지가 쌓이고. 그런 것처럼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생겨나길 마련이다. 근데 그거를 대신 너가 아예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건 너가 지금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지. 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 그 맥락에서 뭘 생각하더라도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져. 내가 너무 미워.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 나를 살피는 건 세상을 살피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건 세상을 위한 거기도 한 거야. 나도 세상의 일부고 나의 세상에서 가장 큰 건 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아. 그러면은 열심히 살고 나서 배고픈 건 나잖아. 남이 배고픈 게 아니지. 그리고 열심히 살 때도 힘든 게 나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돼야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이 힘들 때 그 힘듦도 보이고 내 눈에.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힘들 때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뭘 해줄 수 있는지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아는 것 같아. 힘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학원 앨리스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어떤 앨리스를 갖고 싶어? 여기서 앨리스는 초능력입니다. 잠깐만요. 나 발명 앨리스. 민지야 민지가 아니고 은교. 은교. 발명 앨리스. 발명 앨리스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지금? 성능이 나 좀 나쁜, 좀 썩 좋지 않은 발명 앨리스. 조금 아쉬운. 그리고 발명 앨리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힘은 미약할진 몰라도. 결국에는 이 앨리스 학교에 들어간 것도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것처럼 나도 무효화 앨리스가 있는 거고 너도 발명 앨리스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학원 앨리스가 여기 있었네.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희동 앨리스, 장희 앨리스.